확률과 통계 2015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통적으로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는 통계학과 계층이 조금은 세요. 그만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원들에 대한 재원도 특별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사회적으로는 월급도 좀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선거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집계, 합계, 표준 편차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이내의 정확률을 자랑한다. 나중에 투표 방송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추정 48%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선 확실, 당선 유력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이제 자료에 대한 정리 부분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4G, 5G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거는 컴퓨터지만은 그거를 이제 뭐 쓸 수 있게끔 하고 살펴보는 건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결국은 통계 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와 그렇게 개연성이 있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만, 그거에 대한 기초라고 보시고, 이미 우리가 그 확률 부분에서는요,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거를 말로 풀어서 쓰던 것을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통계는 이제 조금 낯설 겁니다. 중학교 3학년 후반부에 잠깐 배운 거지만 조금 낯설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제 뭐 책의 특징 이런 건데 뭐 이 책을 그냥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진도를 첫 나가기 전에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걸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실행을 해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우의 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의 내용에는 순열과 조합 그리고 이항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배우기 전에 잠깐만 먼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미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순열과 조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순열이었는지 조합이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다 보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A와 B와 C와 D와 E라는 총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5명 중에 1명이 반장이 되고 남아있는 4명 중에 1명이 부반장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해서 20명. 반장, 부반장 선거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배 사건이라고 배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엇이었냐면 순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조합은 뭐냐 그러면은 반장, 부반장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대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럼 대표 2명은 어떻게 돼요? 5명 중에 1명을 대표로 뽑고 남아있는 4명 중에 1명을 대표로 뽑는데, A, B가 대표가 되나 BA가 대표가 되나 어차피 대표는 A, B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 2가지를 빼고 계산했다 라고 해서 얘가 10가지가 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조합입니다.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한 걸 기준으로 어떤 느낌이 왔는지 모르지만 느낌을 찾는다면, 순열이라는 것은 자격의 조건이 달라요. 반장과 부반장은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A가 반장이 되고 B가 부반장이 되고, A가 부반장이 되고 B가 반장이 되는 경우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똑같습니다. A, B를 뽑으나 BA를 뽑으나 어차피 대표는 A, B야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항 정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를 이죠. 우리 이구동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입으로 하나의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이자입니다. 다를 이자. 그래서 항이 서로 다른 것들을 정리를 했을 때 어떠한 규칙을 찾아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느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전개해라 그러면은 쉽게 전개합니다.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xy 더하기 b제곱 y제곱. 근데 만약에 ax 더하기 by의 20제곱을 전개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수번 적어가지고 다 곱하기 하시면 되죠.
근데 이 20번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어디에서 만들어주냐면 이항정리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게 경우의 수라고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20가지다, 100가지다, 28가지다, 48가지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수를 계산해갖고 총 답을 정했는데 총답이 540가지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총답이 541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 조금만 실수하거나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540이 되면은 오답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고 정밀한 답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다가가지만 나중에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좀 말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면은요, 어려운 문제 다 풀어놓고 이거는 꼭 붙들어 매잡아가지고 끝까지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하고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개수를 찾느냐 안 찾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우선 뭐 내용에 대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참 수학을 잘하셨던 중학교 2학년으로 가셔야 돼요. 중학교 2학년으로 그때 들어가가지고 보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합의 법칙.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A와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과 N이다. A가 일어날 경우 M가지, B가 일어날 경우 N가지라고 했을 때 M 더하기 N이다. 실제적으로 김밥 5가지, 그 다음에 라면 3가지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해랍니다. 야, 식사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김밥 또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가지의 경우수는 몇 가지가 되냐? 8가지라는 거예요. 왜 8가지입니까? 김밥 5개 중에 하나, 라면 3개 중에 하나에서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처럼 밥을 작게, 개미 콩만큼 먹는 사람들이나 그렇고,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김밥과, 아닌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웃어? 김밥 중에서 나는 한 가지를 먹고, 역시 김밥을 입에 넣고 나면 라면 국물에 라면 건더기 몇 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나는 같이 먹겠다 이거예요. 그럼 수형도로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은요, 만두라면 먼저 갈게요. 만두라면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김밥이 올 수 있는 게 일반 김밥, 그 다음에 꼬마 김밥, 그 다음에 참치 김밥,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뭐 햄, 치즈 아까 몰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요 김밥. 요즘 또 마요가 짱 아닙니까? 이렇다라고 합시다. 그럼 보세요. 라면 3가지 중에 김밥 5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라면에 5개, B 라면에 5개, C 라면에 5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전체 가지수는 5개씩 세묶음이니까는 15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수용도에 대한 계산이고요. 그죠? 그걸 다시 줄여서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면, 아니 라면은 오늘 먹고 김밥은 내일 먹습니까? 동시에 라면과 김밥을 같이 먹어야, 자꾸 침이 도네 입에. 김밥과 라면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먹는,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5 곱하기 3 곱하기 하시고요. 김밥 또는 라면 따로따로 먹는 거는 더하기 합의 성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건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더해라. 그런데 막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고배 법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건에 대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수가 N이라고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B는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되는 경우는 M 곱하기 N이죠. 이걸 우리가 교통편으로 살짝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은요, 서울에서 쭉 와가지고 이제 부산을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합니까? 서울 사람들은 부산에 내려올 때 어디를 가요? 해운대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고 그러죠. 야경을 보러 가거나. 부산 사람들은 서울 가면 요즘 뭐 하는지 알아요? 경복궁 이런 데 가가지고 한복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뜨는 게 개화기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경성 일제시대 이때 옷 있잖아. 그런 옷 입고 또 서울거리 활보하는 게 유행이라 그러네.
야, 웃기죠? 서울 사람들은 부산에 와서 놀고 부산 사람들은 서울 가서 놀고.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니?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버스가 한 두 가지 종류의 버스가 있대요. 그리고 열차가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그 교통편의 개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5가지가 돼요. 이렇게 교통편을 물어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거에 있어서는 뭡니까? 합의법칙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중간에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는데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가지의 경우의 수가 3가지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4가지 잡아줄까요?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을 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을 간 다음에 2년 뒤에 부산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냥 부산까지 가는 거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3가지 중에 하나, 대전에서 부산까지 4가지 중에 해서 12가지 고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이제부터 우리는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매번 저렇게 표현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자, 해볼게요. A와 B와 C와 D와 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반장은 5명 중에 1명을 시킬 거고 부반장은 4명 중에 1명을 시킬 거죠. 이걸 우리는 OP2라고 할 거예요. 해석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5명이고요. 5명 중에서 P, 자격이 다른 몇 명을 뽑을 겁니까? 2명을 뽑을 겁니다. 자격이 같은 2명이 아니에요. 자격이 다른 2명입니다. 그게 순열이에요. 그래서 MPR 하면은 N개, 전체 N개 중에서 자격이 다른 몇 개를 선택한다? R개를 선택한다. 그럼 요거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OP2를 했을 때 5 곱하기 4니까 5 곱하기 4가 되죠. 그럼 요거는 계산법이 N에 N-1, N-2 이렇게 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 개수가 몇 개가 되게 됐어요? R개가 됩니다. 여기 지금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를 해서 2개가 왔잖아요. 맞죠? 여기 몇 개입니까? R개죠? 그러니까 R개가 옵니다. 자, 6, P, 3 해보세요. 그럼 전체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 6 곱하기 n-1, 5 곱하기 n-2, 4 몇 개 옵니까? 3개가 오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이제 그러한 순열의 계산법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조합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조합은 아직 안 배웠어요. 순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서 R개라고 택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습관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만 적다 보니까 그 마지막 디테일을 애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M-R 더하기 1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P 만약에 5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마지막이 1이잖아요. 그러면 요 1을 다르게 나타내면은 2기 n이고 2기 r이네. 2기 이것이. 그러면 n 마이너스 r 더하기 1 하면 없어지고 다시 1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서 n-r 더하기 1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지우셔서요. NPN이 되는 경우죠. OP5가 되는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짜장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간결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귀찮게 적는 거 표시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누구가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느낌표. 그래서 얘를 n 팩토리얼이라고 그래요. 한자라고 계승이라고 쓰는 건데 그래서 n 팩토리얼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우리가 5P3을 계산하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근데 실수로 아침에 눈썹 못 그리고 화장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효진이가 2 곱하기 1까지 다 적은 거야. 그러면은 요 2 곱하기 1을 다시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하셔가지고 5 빼기 3 팩토리얼을 해줘요. 자, 잘 모르겠죠? 아까 내가 팩토리얼이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5, 4, 3, 2, 1. 5 빼기 3은 2 팩토리얼이에요.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 1, 2, 1 약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서 다시 5p3에 543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내가 다시 식화해 볼게요. NCR, 어이씨, 내가 왜 조합을 적고 그래? NPR. 근데 실수로 우리가 n 팩토리얼을 해버렸어. 5p3인데 5 팩토리얼을 해버렸어. 그럼 밑에서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n-r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n이 5가 되고 r이 3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np0이나 0 팩토리얼. 자, 0 아무것도 안 내려가는 것이나 0 팩토리얼. 이건 전부 다 1입니다. 여기서 우리 보통 애들 보면 질문이 한번 살짝 들어오는 건데 선생님 np0은 n에서 하나도 안 갔는데 왜 1이죠? 하나도 안 갔으니까 1이에요. 무엇의 0제곱이 1인 개념처럼요. 요거는 그렇구나 라고 수긍하시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절대 증명해라 라고 나오는 경우조차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반장, 부반장을 뽑았다면 이제 반장, 부반장 총무 이런 자격이 다른 거는 다 봤어요. 이제는 뭘 하라? 자격이 같은 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대표 2명 뽑는 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왜 순서를 생각하지 않냐면요. A, B를 뽑으나 B, A를 뽑으나 어차피 대표가 되는 건 누굽니까? A, B죠. 네, 반장으로 효진이를 뽑고 부반장으로 혜진이를 뽑거나 반장으로 혜진이를 뽑고 부반장으로 효진이를 뽑거나 이렇게 되면 자격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지만 그냥 교내 육상대회 선수를 뽑자 해가지고 효진이와 혜진이가 되는 거나 혜진이와 효진이가 되는 거나 어차피 너네들이 그냥 다 해먹는 게 되는 거지. 다 해쳐먹는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은 NCR로 표시해요. 그래서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대표 2명 뽑는 거는 OC2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계산 어떻게 했었습니까? 5 곱하기 4를 뭐로 나눈다고? 2 곱하기 1로. 선생님 3명이면요?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이제 계산을 해서 조금 바꿔볼게요. 계산의 식을 위해서. 개념 다 끝나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4는 5p2와 같아요.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라. 2 곱하기 1은 뭐와 같습니까? 2 팩토리얼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전부 n과 r로 바꿔볼게요. 여기 5가 얼마입니까? n. 2가 얼마입니까? r. 5가 얼마입니까? n. 2가 얼마입니까? r. 2가 얼마입니까? r. 끝났어요. NCR은 NPR의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N 팩토리에서 R 팩토리얼과 R-R 팩토리얼을 빼라. 실제적으로 이 숫자 가지고 집어넣어 보시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외움의 시간입니다. NC0, NP0이 1이었던 것처럼 NC0도 1이고요. NCN도 1입니다. 하지만 NC1은 N이에요. 이거 왜 그렇겠니? 아니 10명 중에서 대표 1명을 뽑으래. 그럼 10명 중에서 대표 1명 뽑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이 대표가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NC1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건데요?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하나만 더 치고 나가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요 5C2라고 하면은 5 곱하기 4에 2 곱하기 1 해서 계산하기 쉽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 CBC 너무 하면 좀 짜증나니까 한 7 정도까지 합시다. 미치는 거야. 왜? CBP7에 7 팩토리얼이야.
숫자만 적어도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많잖아. 밑에 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것도 많아. 짜증나 죽겠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항 정리 가서 배울 건데요. NCR은 NCN-R과 같아요. 그러면 12C7이라는 것은 12C 12 빼기 7과 같습니다. 그럼 얘는 12C 12 빼기 7은 얼마가 돼요? 5와 같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럼 솔직히 12C7보다는 12C5가 좀 낫습니다. 5개잖아요. 물론 그것도 작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12C5는요. 12P5가 되니 12, 11, 19, 8 5개 해주고 밑에 분모에 5 팩토리얼 들어가는 거니까 5, 4, 3, 2, 1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이제 이항 정리 가야지 제대로 배우는 건데 요건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수밖에는 없겠네요. 어느 부분? 이 부분입니다. NCR은 그럼 n에서 하나 작아진 거에 r과 n에서 하나 작아진 거에 r에서 하나 작아진 걸 더한 거와 똑같다. 이 수용도가 이제 나중에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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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와 1과 1과 3과 3과 1과 1과 4와 6과 4와 1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6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에요. 이 3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에요. 이 2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에요. 이런 수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C, R은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요거는 하나 작은 거에 R 더하기 하나 작은 거에 R도 하나 작은 거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원 들어가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 잠깐 쉬시고 앞에 거 확인하시고 합시다. 실제적인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답니다. 주사위는 1에서부터 6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6가지 그리고 B라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6가지예요. 그래서 동시에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는 건데 자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한번 불러보세요. 1, 4 4, 1 또 있죠? 2, 3 3, 2 인상 피세요 효진씨.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 가봅시다. 10이 되는 경우는 뭐 있습니까? 6, 4 4, 6 5 더 이상은 없어요. 3, 7 안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7가지.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것. 주사위의 합은 1 더하기 1인 2에서부터 6 더하기 6인 12까지 가능해요. 요 사이에 있는 4의 배수는 4, 1은 4, 4, 2, 8, 4, 3, 12가 있습니다. 4가 되는 경우는 1, 3, 3, 1, 2, 2가 있고요. 8이 되는 경우는 6, 2, 2, 6, 5, 3, 3, 5, 4,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가 되는 경우는 6, 6밖에 없죠. 그럼 가지의 수는 하나, 둘, 서이, 너희, 석삼,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가지수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으로 가셔서요.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은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묶는 건데 우리가요.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 중학교 1학년 때 보면 뭘 배웠습니까? 소인수 분해를 배웠어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었을 때 이 녀석의 누구의 개수를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지수의 1을 더하고 지수의 1을 더해서 곱하기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약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옆으로 가서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 144는 12의 제곱입니다. 12를 소인수분해하면 4, 3, 12, 4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그것의 제곱이죠. 그래서 144의 소인수분해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약수의 개수가 되다 보니까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하시면 모두 몇 가지가 나옵니까? 15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수를 다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라고 물었습니다. 얘는 몇 개인가요? 2개. 얘는 몇 개인가요? 3개. 얘는 몇 개입니까? 3개.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개는 동시에 해야 되죠. 곱하기 해서 18개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순열이네요. 순열은 자격 요건이 서로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저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 5명 중에 1명이 제일 처음 축구를 찰 거고 그 다음 계산하시는 거고요. 쉽게 나타내면 5팩토리얼입니다. 근데 경우의 수를 물었기 때문에 계산해서 답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회원이 10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 이 녀석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10, P2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9, 90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개의 문자, 선생님 저 이거 잘 좀 모르겠는데 낯선데요 하면 10명 중에서 대표 1명, 총무 1명이야. 그럼 대표는 10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고 총무는 9명 중에 될 수 있잖아, 1명이. 그래서 우리가 10P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C를 이웃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되죠. 누구를요? 얘를 한 사람으로 보세요. 그럼 전체는 1명, 2명, 3명이 되죠. 3명을 일렬로 배치시키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근데 A, C의 순서로 올 수도 있고 C, A의 순서도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하셔서 12가지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제는 조합이에요. 자격 요건이 똑같다는 거죠. 그 자격 요건이 똑같을 때는 C를 씁니다. C. 아까 우리 자격이 다를 때는 P를 썼고요. 우리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몇 명을 선택한대요? 4명의 대표를 뽑는데요. 근데 남학생 5명 중에서 남학생 대표 2명을 뽑고요. 그리고 여학생 4명 중에서 여학생 대표 2명을 뽑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학생 5명에서 남학생 2명을 뽑는 거는 5C2가 됩니다. 왜? A, B를 뽑으나 B, A를 뽑으나 어차피 우리는 A, B를 대표로 뽑는 거니까. 그럼 5C는 계산법이 5P2의 2팩토리얼이었죠. 다시 계산하시면 얘는 5 곱하기 4의 2고 나중에 이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암산 다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가 되어서 10가지. 그럼 여자 4명 중에서 2명 선택하는 거는 4C2가 되죠. 그러면은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몇 가지? 6가지. 근데 이게 동시사건이 되다 보니까는 10과 6을 더해야 합니까? 곱해야 됩니까? 곱합니다. 그래서 60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A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B를 포함하여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AB 두 사람이 서로 이웃한다. 이 문제는 숨어있는 게 조금 있어요. 뭐라면 우선은 AB를 포함한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이게 1번이에요. 그 중에서 AB를 포함하여 5명을 뭐 한답니까? 뽑아랍니다. 뽑고 난 다음에 AB 두 사람이 이웃되게 일렬로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건이 3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히든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잠깐 옆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A와 B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총 8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첫 번째, A, B 너는 무조건 뽑힐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1, 2, 3, 4, 5, 6, 1, 2, 3, 4, 5, 6 중에서 몇 명을 뽑니? 3명을 뽑아야 돼. 왜? A, B를 포함한 몇 명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5명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데 A, B를 하나로 묶어서 이웃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나머지 3명 같이 포함해서 얘네들을 뭐 하는 거니? 일렬 배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 문제예요. 자, 풀이 들어가 볼게요. 아직 풀이 안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아휴 더러워. 그럼 A, B 넌 대표됐다고 쳐. 그럼 우리는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니? 3명인데 무슨 자격의 무슨 자격이니? 대표 자격이지? 그럼 얘는 6, C, 3이 제일 먼저 와야 돼. A, B는 뽑혔으니까. 곱하기. 자, 그렇게 해서 3명을 뽑아서 A, B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지금 이제 5명의 상황인데 A, B를 이웃하게 한대요. 그럼 전체는 몇 명이 됩니까? 1명, 2명, 3명에 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 4명을 일렬 배치하는 거야. 4 팩토리얼. 4, 3, 2, 1. 그런데 문제는 A, B가 반드시 이웃해야 되는 건 A, B가 올 수 있지만 BA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의 수를 곱하기 어떻게 돼요? 2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계산법은요.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곱하기 2 팩토리얼입니다. 3, 2, 1, 3, 2, 1 약분되죠. 2, 4, 8, 8, 5, 40. 그 다음에 6, 4, 240 곱하기 4, 960, 4, 46, 960까지 답 맞나?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순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서 조합을 선택하셔야 돼요. 조금 문제가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생각하는 문제보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잠깐만 줄여서 문제를 먼저 브리핑을 좀 해보면요. 7개의 문자 중에서 CF를 포함해서 4개의 문자를 뽑는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느낌입니까? A, B, E, F, G 5개 중에 대표 2명을 더 뽑아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가 4명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4팩토리얼 해야 되는데 문제는 4팩토리얼 되지 않아요. 왜? C와 F가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럼 여기 한 명에 남아있는 2명에서 총 3명을 팩토리얼 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팩토리얼 들어가요. 2 곱하기 1. 이게 왜 들어갑니까? CF, FC가 자리 바꾸는 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웃 안 하는 건 놔두고요. CF만 봐야죠. 그러니까 CFAB가 올 수도 있고 FCAB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F가 이웃은 하되 지그들끼리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1, 두 가지입니다. 3명이 이웃한다 그러면은 3팩토리얼이 와야 되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잠깐만 3명이 이웃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3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좋아. 2명도 좋고 3명도 좋아. 그럼 4명은 어떻게 할 건데? 언제 그거 다 하고 있을 건데? 맞지? 그래서 3명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4명이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명이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쭉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15페이지까지의 진도입니다. 지금까지 브레이크 타임도 줬으니 열심히 확인 체크를 푸십시오. 시작하세요.